지난 10월 15일 넷플릭스 마이네임이 공개되었습니다. 한소희 배우가 주인공을 연기했고 김진민 PD가 연출을 맡았죠. 참고로 김진민 감독님은 작년에 역시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던 인간수업의 연출자이시기도 합니다. 저는 아쉽게도 인간수업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두 작품을 연결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마이네임에는 인간수업 외에도 다양한 레퍼런스들이 들어있는 듯 보였습니다. 우선 마약 조직과 경찰 조직 사이의 언더커버라는 소재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영화 신세계 혹은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 드라마로 눈을 돌리면 비밀의 숲 시리즈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언더커버라는 소재는 봐도 질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이네임도 개인적으로 2화에서 5, 6화 정도까지, 그러니까 윤지우가 오혜진이라는 이름으로 마수대에 잠입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올 때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배우에 누가 있는 것인지 등등을 파들어가는 면면이 한꺼풀씩 벗겨질 때마다 몰입도가 굉장하죠. 반대로 시리즈의 1화와 모든 베일이 벗겨지는 끝자락은 상당히 루즈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기술의 측면에서의 레퍼런스들을 말씀드리면 윤지우가 액션을 벌이는 많은 장면들에서는 영화 악녀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남성들로만 구성된 마약 조직, 경찰 조직 속에 유입된 여성의 히어로적 측면이 부각된다는 점에서는 킹덤 아신전이 생각났습니다. 또한 그녀가 동천파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는 모습이 흑백으로 묘사되는 장면은 킬빌2에서 블랙맘마가 수련을 하는 장면을 오마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처음 윤지우가 오혜진이라는 이름으로 형사가 돼서 마약굴에 잠입하는 장면에서는 약간 왕과의 감독의 중경상님스럽게 편집이 되어 있기도 했고, 최무진이 동업자 배 사장을 처단하는 방식은 비약을 좀 섞자면 대부2에서 차 뒷자리에 있던 조직원이 희생자의 목을 졸라 살해야 하는 장면과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김진민 감독님이 대단한 영화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 마이네임은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입장에서 굉장한 기대와 굉장한 우려가 섞여 있던 작품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연달아서 공개되었던 DP와 오징어 게임이 반응도 대단했고 평가도 좋았었기 때문에 마이네임이 그 버프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시청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실망감을 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마이네임은 앞선 두 편에 비하면 실망스러웠습니다. 마이네임과 DP, 오징어 게임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 편 모두 상당히 어둡고 황폐하고 퇴폐적이기까지 한 대한민국을 그리고 있죠. 차이가 있다면 앞선 두 편은 동의할 수 있든 없든 나름 어둠의 세계를 묘사하는 데 명분이 있습니다. DP는 실제 대한민국 국문화에서 발생했던 부조리들을 드러낸다는 당위가 있을 것이고, 오징어 게임은 현대라는 무한경쟁 사회 혹은 물질 만능주의 사회의 일종의 작은 인간 실험실 같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마이네임은 그런 측면이 없죠. 이 시리즈에서 묘사하는 세계는 판타지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신세계 불한당처럼 오롯이 장르적 재미만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현실을 잘 반영해야 좋은 작품이고 장르적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작품이란 뜻은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창작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신이 목표한 것을 잘 실천하기만 한다면 좋은 작품이겠죠. 다만 저는 마이네임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소 의아했던 장면들과 설정들은 있었습니다. 우선 극단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비관주의가 팽배해 있죠. 일부에서 아버지가 마약쟁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윤지우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아침부터 사채업자처럼 괴롭히죠. 심지어 선생님도 학생을 보호해주지 못할 망정 전학을 가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니까 윤지우 주변의 모든 사회 공동체가 말 그대로 최악이죠. 또한 도강자 패거리가 동천파 체육관을 공격하는 장면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할 정도로 과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단순히 고어 슬래셔를 좋아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리즈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국 마이네임은 아버지라는 세대를 전복시키는 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 윤지우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이름, 바다의 의미,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무기인 칼이 남성의 심벌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이네임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지우가 왜 연락을 안 했을까요? 누굴 잡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나랑 잡자. 일이 틀어지면 죽여야 됩니다. 마이네임은 제목 그대로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윤지우, 오지혜, 송지우의 순을 따르는 이름 궤적의 드라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드라마에서는 1화부터 그러한 이미지를 반복해서 묘사합니다. 지우의 집 앞에서 잠복 중이던 형사들이 등교하는 지우를 향해 이름을 부르다가 슬쩍 싸가지라고 부른다거나, 학교에서 약쟁이 딸이라고 불린다거나, 싸움을 하고 자퇴를 하면서 지우가 자신의 명찰을 뜯어버리는 행위 등등 이름을 망실하게 되는 여성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 마이네임의 이름이라는 키워드에서 가장 방점이 찍혀있는 부분은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행법상 자식이 아버지 성, 어머니 성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리즈에 국한하여 말씀드리자면 성은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경찰인 송준수냐 최무진의 절친인 윤동훈이냐에 따라 지우의 운명은 결정되니까요.
앞서 언급드렸듯 제가 보기엔 지우에게는 한 명의 아버지가 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윤동훈이 낳아준 아버지이자 고등학교 시절까지 길러준 아버지라면 최무진은 그녀를 동천파 체육관의 막내로 데려가서 조직의 일원으로 길러준 아버지일 겁니다. 윤동훈이 죽고 나서 그 자리를 최무진이 채운다는 설정 자체가 이미 그를 아버지의 대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묘사인 거죠. 최무진이라는 캐릭터가 상징하는 아버지는 상당히 비틀린 형태의 아버지일 겁니다.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윤지우에 대한 소유욕적인 면모가 보인다는 지점 때문입니다. 두 장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윤지우에게 패배한 강재가 그녀를 겁탈하려다가 실패하고 나서 최무진에게 큰 상처를 입죠. 나중에 모든 내막이 드러난 뒤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물론 최무진에게 윤동훈은 양가적 감정이 들게 하는 인물이겠지만 어차피 배신자고 자신이 처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신자의 딸이 고통을 받을 뻔한 상황에 대해 최무진과 같은 극악무도한 악당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분노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한때 동료라고 믿었던 자의 딸이고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를 죽였으니 죄책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머지않은 미래에 윤지우를 경찰에 잠입시켜야 하니 지금부터 더러운 꼴을 보게 해서 일이 틀어지면 안 된다는 명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급드린 비틀린 형태의 부녀관계로 접근을 해보았을 때 무진의 행동에서 딸의 처녀성이 빼앗기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대노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장면에서 더욱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다라는 키워드를 경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네임에서 바다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징적인 요소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있던 노스텔지어로서의 바다, 두 번째 아버지 최무진과 접선 장소로 이용되는 카모마일을 건네주던 부녀간의 유대를 쌓던 바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성 전필도와 함께하는 바다입니다. 이 세 번째 바다에서는 윤지우가 아마도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남성과 몸을 섞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즉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로부터 벗어난 일종의 성장의 경험을 하는 바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드라마에서는 그 섹스씬 직후 최무진이 전필도를 죽이는 장면을 붙여놨습니다. 물론 스토리적으로 보면 무진은 윤지호가 자신을 찾아오게 만들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비틀린 부녀관계로 접근을 해본다면 역시 딸에 대한 소유욕, 딸이 처녀성을 빼앗겼다는 분노 같은 것이 어려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 팀에 들어오려는 이유, 잡고 싶은 놈이 있어서입니다. 너 뭐하는 X냐? 다음은 칼이라는 키워드를 경유해 부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마이네임에서는 많은 느와르물에서 그렇듯 칼이라는 무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당연할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경찰 위외에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마이네임의 칼은 상징적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여성이 크고 기다란 칼로 남성을 지르는 행위는 과거 할리우드의 몇몇 영화들에서 남성 중심 사회가 무너지고 여성의 위세가 거대해지는 것에 대한 남성들의 두려움으로 읽히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원초적 본능에서 캐서린이 얼음 송곳으로 성행위 중에 자신의 아래에 있는 남성을 살해하는 장면이겠죠. 성적인 기호로만 본다면 남녀의 성행위가 역전된 듯한 양태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제 생각에 마이네임의 칼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윤지우와 최무진의 마지막 혈투는 더욱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윤지우가 동천파의 체육관에 있던 시절에 최무진은 그녀와 1대1 스파링을 하며 교육을 해줍니다. 무진은 그녀에게 상대에게 죽일 각오로 덤벼든다고 말하죠. 목, 명치, 성기 등등 급소를 노리라고 조언합니다. 그랬던 그가 결국 지우에게 목에 칼이 질려 유명을 달리하죠. 지우가 무진의 목에 칼을 집어넣는 장면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남성을 압도하는 여성이라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딸이 아버지를 전복시켰다는 세대적 측면에서의 상징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이네임은 칼을 지르지 못했던 여인이 남성의 그리고 아버지의 몸에 칼을 밀어넣는 일종의 성장 드라마입니다. 그녀는 비로소 괴물로 성장을 한 것이겠죠. 개인적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쓰러뜨리는 영화들은 정말 많이 봤고 근래 들어서는 크루엘라, 건파우더 밀크쉐이크처럼 딸이 어머니를 전복하거나 계승하는 영화들은 많이 봤는데 마이네임처럼 딸이 아버지를 넘어뜨리는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는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선한 측면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마이네임은 제가 보기에는 평이한 수준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네임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